티라미수 만들기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재료만 준비돼 있으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티라미수 쿠키를 뚝딱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마스카포네 치즈 없이도 그 진한 티라미수 맛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솔직히 좀 궁금하시죠? 이번에 쉽게 맛있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같이 만들러 가보실까요? 렛츠고! 먼저 위에 올라갈 크림치즈를 만들어 줄게요. 실온에 둔 크림치즈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계 휘핑기로 풀어주셔도 되고 손 휘핑기로 풀어주셔도 됩니다. 뭉쳐있는 것이 없도록 풀어주시고 그 위로 슈가 파우더를 넣고 섞어줍니다. 슈가 파우더가 보이지 않으면 커피 시럽을 섞어줄게요. 미리 내려둔 샷이나 커피가루 플러스 물을 섞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섞다 보면 크림치즈에 커피 시럽이 보이지 않고 완전히 섞이게 되는데요. 다 섞인 크림치즈는 나눠서 얼려주려고 하는데요. 그때 크림치즈를 바로 사용하면 온도가 높아 흐물흐물해져서 모양 잡기가 어려운데 저는 실제로 여러 번 테스트해본 결과 스쿱으로 퍼서 냉동실에 20분 정도 얼려두면 반죽 속에 넣을 때 훨씬 쉽게 작업할 수 있더라고요. 혹시 굳이 얼려야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얼리지 않은 반죽을 감쌀 때 필링이 흘러나와 쿠키 모양이 무너지기 쉬우니까요. 꼭 알려주세요. 이제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실온에 둔 버터를 풀어줄게요. 버터는 휘핑기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풀어진 버터 위로 설탕을 넣어줍니다. 설탕은 알갱이가 느껴지게끔 풀어주시고 버터가 샛노랗게 되도록 풀어주세요. 이 과정이 바로 크리머 과정인데 설탕 알갱이가 버터를 미세하게 깎아내면서 공기를 머금게 하고 이 공기가 굽는 동안 팽창해 쿠키의 식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쿠키를 만들고 싶다면 이 과정을 꼭꼭 넣어주세요. 그래서 다 섞였다면 반죽 위로 실온에 둔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은 반드시 차갑지 않은 상태로 넣어주시고 혹시 모르니 두세 번 정도 나눠서 넣어주세요. 탄 계란은 한 번에 넣으면 버터 속 지방이 굳어져 분리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차가운 계란을 넣었을 때 반죽이 기름과 물처럼 분리되어 구운 후에도 식감이 거치게 되더라고요. 이 점 유의하면서 계란을 섞어주세요. 나머지 계란을 다 넣고 나서는 바닐라 익스트랙도 넣어주세요. 휘핑기로 계란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어주시고 다 섞였다면 가루들을 체에 쳐서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커피가루를 넣어줄게요. 주걱으로 반죽을 치대지 않고 섞어주시고 가루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75g씩 나눠줄게요. 나는 반죽을 펴서 얼려두었던 크림치즈를 넣고 감싸주세요. 이렇게 만든 반죽은 팬닝에서 미리 예열한 오븐 180도에 12분간 구워주면 완성! 처음 꺼냈을 때 쿠키가 흐물흐물하니 그대로 식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쿠키가 다 식었을 때 코코아 파우더를 뿌려주세요. 쿠키가 따뜻할 때 뿌리면 습기로 인해 코코아 가루가 녹아 얼룩처럼 보일 수 있으니 반드시 완전히 식힌 뒤 채쳐주시는 게 좋아요. 식혀준 쿠키를 반 잘라보면 쫀득쫀득하고 커피와 초코 맛이 어우러진 티라미수 크림치즈 쿠키 완성! 그럼 오늘도 포장하러 가보실까요? 영상에서 설명을 안 드렸지만 보통 베이킹을 하시는 분들은 크림치즈를 살 때 대용량 블록형을 많이 사게 되거든요. 대용량 크림치즈를 사서 소분한 후 냉동실에 얼려두면 두고두고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크림치즈를 활용한 베이킹을 하게 될 경우 이렇게 보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게 되면 금방 곰팡이가 생겨버려 버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분 후 냉동실에 넣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딱딱한 느낌이 없어지고 휘핑기로 크림치즈를 풀어주시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크림치즈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냉동실에 지금 한가득 있어서 계속해서 크림치즈를 활용한 베이킹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도 계속해서 맛있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맛있게 만들었고요. 우린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